이거는 사회주의 중국이 나온 다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주식 개념이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공산당이 열심히 사회주의를 해봤더니 이미 60년대에 느낍니다. 49년대에 그런 거 했잖아요. 모 대통령이 중화임금한 다음에 막 운영하다 보니까 이 벌써 돌아 못 가는 걸 중국 사람들이 워낙 빗속에 자본주의 요소가 있으니까 느껴요. 그래 그때 제일 먼저 느낀 게 류석이라는 사람이에요. 류서치. 이 사람이 사회주의는 망하겠다라는 걸 온몸으로 느껴요. 특히 그 구소련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미 60년대. 그래서 왜냐면 그때 이미 경제가 파탄이 나고 그 북한처럼 굶어 죽는 그때 한 3천만 명이 아사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를 해야 되겠다고 류소희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당내 위신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모태똥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은 류소치 그 세력을 없애려고 만든 게 문화대혁명이에요. 그래서 66년도에 문화대혁명이 터집니다. 10년 동안 해요. 중국을 완전히 다 부동에 완전히 중국이 파탄하게 되죠. 76년까지. 그게 중국의 역사였죠. 이 신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76년에 1인자로 78년에 올라오죠. 다시 올라오면서 자기가 유속이 옆에서 가방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유학했고 자본주의를 경험했고 그래서 딱 자기가 정권 잡자마자 78년에 개방하고 이제는 슬슬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이게 지금 80년대에 중국인민은행이 무순에 있는 백돌 공장을 대신해서 아까 그 처음으로 설계한 그 주식도 뉴욕 박물관에서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느꼈는데 중국에는 아직 증권박물관 이름은 있는데 안에 들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역사적인 게. 근데 뉴욕 박물관에 가면 이런 세상에 모든 이런 재밌는 증권 다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여타결제원도 저희 일산에다 이런 증권박물관 만들어서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 발행한 주식하고 채권이 얘는 다 종이로 발행했잖아요. 화폐처럼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면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안유화 주식이 쫙 나와요. 거기 있어요. 이렇게 발행할 수 있는. 한번 가 경험해 보세요. 자녀분들을 데리고. 그래서 지금 이 미국 뉴욕 박물관에 가면 이게 있고요. 근데 이 주식이 이게 펠러 인상 주식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몇 년 흘렸죠? 30년 넘어 흘렸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0.3 얼마였어요? 0.32, 0.32, 0.32. 근데 지금 30년 넘어 흘렀잖아요. 지금 3.88이니까 10배? 많이 안 오른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이래? 이게 중국 경제예요, 사실. 원래 이렇게 이 30년이 흐르면 이게 10배 오르면 안 되죠. 그죠? 이 그대로 중국 경제, 중국 기업들이 운명이 지금 현존하는 상장 기업들이 운명이 거의 다 이래요. 공사은행 그림 그려봐도 이래요. 그래서 이 2015년 때 한번 올라가고 지금까지 회복된 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 간단해요. 얘네들이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게. 시대는 30년 중국이 지금 가장 못 사는 국가에서 지금 세계 G2로 됐는데 기업들은 안 변한 거지. 주식장이 정확하게 평가해주고 있어요. 그다음 아까 선전발전은행도 그러니까 처음에 8개 주식이 상장했어요. 8개 주식이. 8개 주식이 상장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 페일러 인상이고 이게 아까 선전발전은행인데 이 회사도 2007년도에 없어집니다. 없어져서 핑하은행이 인수를 해요. 핑하은행이 인수를 해서 실제 지금 핑하은행이에요. 핑하은행. 핑하은행 그림 그래도 이래요. 주식상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어, 재밌는 거는 80년대에는 아무도 주식을 안 샀어요. 그래서 이게 페일러 인상도 그렇고 여기 81년도에 국채 발행이 회복이 됐고 중국이 78년 개개방 나 81년도에 국채 회복이 됐고 84년부터 주식이 발행이 됐죠. 주식제 개혁 시작이 됐고 아까 발전은행 포함해서 8개 주식이 상장했죠. 그래서 중국에서 그걸 러바구라고 하거든요. 러오드 8개 주식에서 제일 먼저 상장한 8개 주식을 말하는데 그래서 주식제 개혁이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시작되고 자본주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누구도 안 사니까 이 총간부들이 당 간부들이 먼저 샀어요.
그래서 한 개 주식 가격 20원에 한 1000주를 샀다고 했을 때 2만 위안이 160만이 된 겁니다. 지금도 160만 위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한국 돈으로 160만이 얼마야? 5로 나누면 3억이 넘지 뭐. 3억이 좀 안 된다, 그죠? 3억이 좀 안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 큰 돈이에요, 지금도. 그 90년대에 와서 상황이 확 변합니다.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쪽에 타고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변하냐면, 왜냐면 이때는 다 시범적으로 했어요. 거래소도 없고 시범 해보는 거지. 중국 사람 이런 걸 먼저 해봐. 문제 없으면 제대로 만들어. 그래서 90년대 거래소가 2개 설립됩니다. 상하이 거래소하고 선전 거래소가 만들어졌죠. 연속으로 만들어집니다. 90년대 11월하고 12월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이 장소인 자본시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난리 난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 논쟁이 전국에 펼쳐 이루어져요. 우리 지금 가는 길이 맞아? 그래서 이게 중국어로 하면 싱즈 싱서 이런 신문마다 난리. 우리는 자본주의야 사회주의야. 여기를 자본 배분은 무노동으로 얻은 것이다. 아, 이거 되게 익숙한 말이야. 한국에 맨날 얘기 지금 하잖아. 한국이 사회주의예요. 자본으로 먹게 하잖아, 돈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게 사회주의는 다 노동으로 얻어야 되는데 자부를, 만약에 자본시장을 허용한다는 거는 일을 하지 않고도 돈으로 부를 창조하니까 이거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다不是按劳分配，而是按资分配。 그러니까 노동으로 분배하는 게 아니라 자본으로 분배하는데 이건 사회주의가 아니다. 不劳而获, 노동을 하지 않고 얻는 거는 잘못된 거다 해서 그때 그래서 막 난리 나요. 사회가 막 경제가 GDP가 고속으로 가다가 빵 떨어져요. 이 민중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우린 도대체 어디로 가냐? 이 나라가 이렇게 가도 되냐? 근데 웃기는 게 있어요. 보세요. 지금 자본주의 국가들은 지금 전체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본주의 국가 요즘 움직임이 뭐예요? 자본으로 얻는 걸 지금 제어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셨죠? 이게 등소평이 딱 나서서 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막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지. 막 이렇게 폭동이 일어날 조짐까지 보여요. 그래서 경제가 막 꼬꾸라지고 그때 마이너스 몇 프로, 마이너스 3%까지 갔어요. 중국 경제가 이때. 막 기업들이 혼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선전을 방문합니다. 선전이 계획대방의 전초지지니까 가서 그 유명한 남순 강화라는 걸 해요. 그래서 한마디 딱 합니다. 发展才是硬道理. 발전만이 확고한 거다.硬道理, 확고한 도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런 말합니다. 제가 주식상 볼 수도 있지만 단호히 해봐라. 이게 원문이에요. 股票市场允许看, 주식상에 보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확고하게 시범해라. 계속 해라. 거기다 흔들리지 말고 해라.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해라. 이런 거예요. 등소평이 중요한 장소마다 이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를 때. 그러니까 기업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네 해서 중국이 고속으로 성장. 92년 이후부터. 92년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단어를 헌법에다 기록을 합니다. 그게 짱저민 처음에 주석이 될 때예요. 그게 이때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 중국이 지금 고속을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G2.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인식이 확 변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변냐면 여기 그냥 하나의 상해에 있는 어떤 청년이 결혼할 때 번역한 겁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말이 이래요. 번역하면 컬러 TV는 정말 비싸고 집값도 더 비싸다. 중국이 그때 당시에 결혼할 때 뭘 갖고 갔냐면 컬러 TV를 사갖고 간단 말이에요. 컬러 TV 하면 집을 사갖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주식을 위해서라면 이 두 개를 다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개념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고 컬러 TV고 집이고 중요한 다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개념이 확 잡으면서 이때 90년대 주식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중국의 1세대 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돈을 벌었어요. 초창기에 한 사람 돈을 안 번 사람이 없어요.